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이더스의 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비전 2019의 이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치아가 건강한 걸 우리는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오복 중에 하나를 가져다 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바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치과기공사 분들이십니다. 네, 자, 지금부터 치과기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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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회장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이자 의료기사연합회장 김양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회장님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의료기사분들이 많이 애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치과기공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장님, 치과기공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 치과기공사들은 여러분들의 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치과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보철물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크라운, 틀니, 임플란트, 교정 장치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 치과 가서 교정하거나 임플란트, 또 틀니할 때 본 뜨고 기다리잖아요. 이런 보철물을 제작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치과기공사라고 합니다. 모두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치과기공사에 대해서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회장님, 이런 보철물들을 치과기공사분들이 제작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치과기공사들이 금으로 된 크라운 한 개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일 정도가 걸립니다. 3일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네요. 제작 과정들이 정교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과기공사들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개개인의 맞춤이다 보니까 완벽한 보철물을 위해서 집중력은 물론 정성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면서 국민들, 특히 노인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플란트와 틀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임플란트와 틀니는 금으로 만든 금리, 크라운보다는 더욱 복잡한 제작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최근 환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제작하게 되었는데 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4일이요? 네. 금리 크라운보다 하루가 더 걸리네요. 그렇다면 틀니는요? 네, 틀니의 경우에는 4, 5일에 걸친 작업을 해야 정교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4일에서 5일이나 걸리는군요. 그런데 계속 말씀 중에 정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치과 기공사분들은 1mm의 오차도 없이 정교해야 하나 봅니다. 네, 덕분에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의 치아가 돼주는 아주 고마운 임플란트와 틀니, 그 제작 과정이 궁금한데요. 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치과 기공실입니다. 여기 치과 기공실에서는 환자 구강 내에 손실된 치아 부분을 다양한 형태의 보철물로 제작을 해서 다시 그 기능을 수복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거는 틀니를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이 환자분은 상하하게 모두 치아가 없으시기 때문에 원래 치아가 있을 때의 높이를 구강 내에서 조절을 한 뒤 그 구강 내 상태를 그대로 이 교합기에 옮겨와서 여기에 인공 치아를 배열한 다음에 환자분에게 시적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견고한 레진의 틀니로 치환이 돼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치과 보철물은 고정성 보철물이 있고 가철성 보철물이 있는데요. 고정성은 말 그대로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이 돼서 빠지지 않는
보철물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나 아니면 부분적인 레진으로 충치 치료를 하는 것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셨을 때 그 위에 씌워지는 크라운 등을 말하고요. 가철성은 구강 내에서 뺐다 꼈다 하는 보철물인데, 대표적으로는 틀니나 아니면 교정 유지 장치 등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치아에 부분적으로 충치가 있는 부분에 수복해주는 인레이고요. 레진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고 골드로도 제작이 가능한 보철입니다. 이건 임플란트 부위 위에, 임플란트 식립된 곳 위에 금리를 씌워준 보철입니다. 그리고 이건 포세린인데요. 포세린의 강도가, 도자기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내면에 메탈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제작한 PFM 보철입니다. 이것은 지르코니아 위에 포세린 도자기를 올린 올세라믹 보철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치부에 들어가 있는 보철물은 지르코니아로 강도와 경도가 모두 높고 치아 색깔이 나는 보철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치약 환자분들에게 들어가는 전체 틀니입니다.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있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RPD 덴틀리 구조물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에 어느 곳에 임플란트가 식립되면 좋을지 기공사가 디자인을 해서 나온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입니다. 코를 고시는 환자들이 착용할 수 있게 제작된 코골이 장치입니다. 치기공의 자랑은 사람의 치아에는 식리, 발음, 저작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치아 하나가 손실되었을 때는 이 기능들을 모두 상실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굉장히 큰 불편함을 호소하시겠죠. 근데 이런 환자들의 요구를 다 수렴하면서 기공적으로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세팅을 해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신다면 정말 그보다 큰 보람은 없습니다. 또 어떠한 직업에도 이렇게 내가 연구하고 분석해서 만든 무언가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느껴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치기공의 자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기공실은 환자의 요구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요구, 그리고 기공사가 기공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절충시켜서 보철물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시에는 환자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진단 왁스업을 통해서 최종 보철의 모양이 이렇게 나올 예정이다. 환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충분한 상담을 한 뒤에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임시 보철물로 최종 보철이 들어가기 전에 조절이 가능한 부분들을 조절해서 퀄리티 높은 최종 보철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쪽으로도 발전이 많이 되어서 기공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저는 그만큼 아날로그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듣고 저도 모델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환자분들이 보다 정밀한 보철물을 제작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았어서 여자분들의 성비가 낮았었는데요. 최근에는 기공하는 작업에 있어서 환경들도 많이 좋아지고 작업하는데 섬세함과 디테일한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잘 맞기 때문에 요즘 많이 선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서 정말 굉장히 신기한데요. 보철물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기술과 정성이 만나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 그 임플란트와 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요? 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현재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70%가 건강보험 지원이 되고 있고, 틀니의 경우 7년마다 한 번씩 비용의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신 만 65세 이상의 국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만 65세 이상 분들은 임플란트 2개까지 70% 지원, 또 틀니는 7년에 한 번 70% 지원. 70%면 부담이 정말 많이 덜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주변에 어르신분들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회장님, 요즘 모든 분야들이 자동화 시대, 이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잖아요. 치과 기공사분들의 업무에도 어떤 변화가 있나요? 최근 디지털 캐드캠 시스템 도입으로 치과 기공사의 수작업 업무들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환경에 따른 수작업들이 기계가 아직 못 따라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결국엔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치과 기공사들이 손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 중에 캐드캠이 어떤 건가요? 캐드캠은 전산 설계를 통해서 가공기를 서 크라운을 제작하는 기계를 캐드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참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시대가 발전해서 치과 기공사분들의 일손이 약간은 줄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캐드캠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든 치과 보철물들이 환자들에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현재 치과 분야는 디지털 캐드캠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예전보다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환자의 맞춤형 보철물은 수작업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좋은 보철물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 논문들이나 발표 자료들을 보면 치과 기공사들의 수작업으로 제작된 보철물들이 환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잘 맞고 편안함과 만족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치과 기공사들의 손을 통해 제작된 치과 보철물들이 국민들이 더욱 만족하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치과 보철물을 만드는 기술은 기계가 사람의 손을 못 따라가네요. 또 연구 논문이나 발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걸 보면 기계보다 치과 기공사분들의 손이 더 정확하고 또 편안함을 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편안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더군다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치아의 편안함인 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치과 기공사분들의 손기술은 우리 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치과 기공사분들의 손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회장님? 지금 대한민국 치과 기공사들의 손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호주, 미국 등에서는 대한민국 치과 기공사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도 다른 직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치과 기공사분들 중에는 해외로 진출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이 치과 기공사들의 손기술이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도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저는 그리고 특히 해외로 진출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씀이 굉장히 네, 와닿는데요. 또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치과 기공사라는 직업이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세계적인 거잖아요. 네, 어디 가서든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다는 건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치과 기공사 직업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치과 기공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선생님? 우리나라는
현재 치과기공사가 되려면 치과기공사 전공 관련 대학에서 졸업 요건을 갖추어야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1년에 한 번의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고 합격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가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19개 대학이 존재합니다. 네, 치과기공사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을 봐야 치과기공사 자격을 부여받는군요. 네. 그럼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주로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네.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병의원, 대학병원, 치과기공사에서 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사 6개의 직역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사업장을 개설해서 CEO가 될 수 있는 직종입니다. 네, 의료기사 6종류 중에 유일하게 사업장을 개설해서 오너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이 회장님 말씀을 듣고 알고 나니까 정말 좋은 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좋은 직업을 사람들에게 더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치과기공사는 전문 기술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의 구직난이 사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치과기공사는 그렇다면 취업이 좀 어떤가요? 잘 되는 편인가요? 네, 현재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은 희망자연에서는 거의 100%가 취업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요. 이 정도면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만 따면 따로 부수적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취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러네요. 치과기공사는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네, 좋은 점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히려 치과기공사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채용하고 싶다고 학교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과기공사는 전문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없는 평생 직장입니다. 현재도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놀라운데요. 네, 정말 100세 시대에서 이렇게 든든한 직업, 평생 직업인 치과기공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또 뿌듯합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시기 전에는 이런 치과기공사의 훌륭한 장점을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치과기공사에 대한 홍보 활동은 좀 어느 정도 해오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직접 사회로 나가서 대중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틀니 무료 세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수많은 ICT 기반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통해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들의 SNS를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인틀니 무료 세척 봉사는 치과 기공사를 알리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말 좋은 취지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보 활동 열심히 하셔서 꼭 많은 분들이 치과 기공사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좀 궁금한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으실까요? 치과기공사분들은 사실 고급 기술력과 노력에 비해 한국에서 처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현재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보장하고 틀니 및 임플란트 보호마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등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도 확인을 했지만 치과 기공사 분들의 기술력과 노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렇게 기술력은 우수하고 노력하는 치과 기공사 후배들을 보시면서 또 그에 맞지 않는 이 처우들을 보면서 회장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네, 회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협회에서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직역 간의 이해관계 및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난관을 극복을 하셨습니까? 직역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 설득하고 네. 정부 및 국회에 입법을 위해 협회 정책 제안서 제출 그리고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노력하시는 과정 가운데 좀 도움의 손길들은 없었나요?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드디어 작년 12월 대한의료기사단체가 출범 5, 60년 만에 법정단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을 개정으로 의료기사 단체가 의료인 단체와 동일하고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부분은 모든 의료기사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의료기사들은 앞으로 국민 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작년 2018년 10월 5일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우리 가치를 슬로건으로 2018 보건의료 기사의 달 정책 선포식을 개최하셨잖아요. 의료기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높이며 이 힘찬 제도약을 선포하셨던 그때 감회가 어떠셨나요? 네, 처음으로 의료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 축제장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 가치를 위해서 의료기사들은 앞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된 자리였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2019년도 8월에 대구 엑스포에서 대구 학술대회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치과 기공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그 학술대회는 회원들의 즐길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아시아 태평양 회의는 각 회원국들 간의 정보, 기술 등 교류를 통해서 치과기공사들의 근익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각 2년마다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회장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표된 후에 보장받게 된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치과기공사가 3D 프린트, CAD/CAM 등의 장비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대한의료기사단체가 법정단체로 승격됨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 직역 간의 민감한 업무 범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은 없습니까? 네, 직역 간의 업무 범위를 잘 조율해서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회장님께서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또 의료기사 총연합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치과기공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치과기공사로서 살아왔습니다. 시도 지부 회장을 9년간 역임하였고 시도 지부의 의료기사 연합회장 및 대학개명 교수 등을 통해서 치과기공사 그리고 의료기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왔습니다. 네, 회장님의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치과 기공사 분야가 더 개선되고 또 발전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치과기공사협회장으로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오시고 치과기공사, 의료기사를 더불어 국민들의 치아 건강까지 치과기공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고뇌하셨을 우리 회장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맞습니다. 늦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치과 기공사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 위치까지 그리고 이 자리까지도 오신 건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협회장님께서는 대한치과기공사 협회장 그리고 8개 단체를 이끌고 계신 의료기사 총연합회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8개 단체라면 어떤 건가요? 저희 치과기공사를 비롯해 치과위생사, 임상백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6개 의료기사,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를 포함해서 8개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정진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8개 단체 의료기사 총연합회장까지 지금 회장님께서 맡고 계신데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강원도 속초와 고성의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와 격려를 담은 성금을 기탁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정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다 보니 강원도민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회장님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한데요.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직역간별로 어려운 문제들을 각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의료기사 총연합회를 결성하고 힘을 합침으로써 45만 정도 되는 의료기사분들의 업권을 지키고 보다 나은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멋진 비전과 희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과기공사의 비전을 바라보고 치과기공사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변화 그리고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획일화된 생각과 시스템이 아닌 각자의 개성에 맞는 맞춤형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치과기공사는 세계 70억 인구의 100세까지의 구강 건강을 지켜야 하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치과기공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더욱 이 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또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꿈을 이루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치과기공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청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치과기공사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밤낮 가리지 않는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꼭 필요한 마이더스의 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요.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 건강과 행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치과기공사분들의 이야기와 협회 활동, 또 비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이더스의 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비전 2019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